안녕하세요. 다솔 유캠퍼시 강사 홍윤희입니다. 우리 강좌에서는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시작해보고 저장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입력장치 중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할 마우스 사용 방법 익혀야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마우스 사용 방법까지 익혀보고 첫 번째 강좌 마무리할게요. 솔리드웍스 실행합니다. 선생님은 솔리드웍스 2017 버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이 버전이든 상위 버전이든 기본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버전에 상관없이 강의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약간의 디스플레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 누르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있는데요. 그 옆에 앞쪽 모양이 있지요. 앞쪽 모양을 해제하면 이렇게 숨었다가 다시 열을 수가 있어요. 앞쪽 모양을 누르면 고정이에요. 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 새 파일 여실 수 있고요. 또는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옆에 종이 모양 있죠? 눌러서 새 문서 여실 수도 있고요. 자, 솔리드웍스 리소스라고 하는데요. 옆에 버튼이 이렇게 우측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홈 모양, 집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열어서 새 문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리소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소스는 고정해 놓지 않고요. 이렇게 숨겨서 작업 공간 넓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새 문서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새 문서 또는 아이콘 또는 리소스 또는 컨트롤 N이라는 기본 윈도우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문서 열기를 해보면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각각의 작업방인데요. 우리는 주로 파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파트는 단품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의 부품. 자, 하나의 부품을 설계한 후에 어셈블리 방에 가서 조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는 조립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품 모델링까지만 해서 모델링한 3D를 도면화 시킬 수 있는 도면방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강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단품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파트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실행이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한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영어 메뉴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 메뉴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설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풀다운 메뉴에 도구 눌러서요. 옵션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작업 중에 이 도구 옵션 굉장히 자주 들어갈 거예요. 도구의 옵션.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아이콘을 여기 옆에 빼놨어요. 기어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기어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 시스템 옵션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에 들어왔을 때 일반 보시면 여기 영어 메뉴 사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솔리드웍스가 종료한 뒤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확인 누르고 솔리드웍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면 메뉴가 영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메뉴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이 체크박스를 해지하면은 한글 메뉴로 사용하는 거 되겠죠. 자, 우리 강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메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메뉴를 언어 설정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단위. 자, 다시 한번 도구의 옵션 또는 여기 기어 모양 눌러서 옵션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탭, 문서 속성 탭에 가보시면요. 단위라고 있습니다. 자, 단위. 솔리드웍스를 설치할 때 단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mmgs로 이용할 거예요. 밀리미터, 그램, 세컨드. 자, mmgs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의실에 자료실 가면 기본 단위 설정하는 방법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mmgs로 기본 단위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10이라는 수치를 입력했을 때 10mm와 10인치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되겠죠. 우리 밀리미터 단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설정하고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환경 설정이 되겠고요. 우리 솔리드웍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리드웍스 새 문서 열었더니 이래요. 그쵸? 지금 파트 1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파트 1번이 실행되고 있는 거는 왼쪽 공간. 자, 이 왼쪽 공간을 작업 트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작업 트리에서도 파트 1번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작업 트리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이 현재 진행선이에요. 자, 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 작업 공간, 제일 넓은 이 공간이 작업 공간인데, 작업 공간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덩어리를 주고 뭐 구멍을 뚫고 하는 것들이 작업 트리의 히스토리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줄줄줄줄 내가 한 작업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작업 트리를 이용해서 작업 히스토리를 선택해서 수정 또는 추가, 삭제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트리 공간이 있고 작업 공간이 크게 있어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풀다운 메뉴가 있고, 풀다운 메뉴 옆으로 기본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 도구들이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될 텐데 2D와 다르게, 오토캐드랑 다르게 3D는 이 작업 도구에 있는 아이콘들을 주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아이콘들은 또 각각 용도에 따라서 피처, 스케치, 뭐 평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뭔가 탭이 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사용할 거예요. 그 방법은 자, 피처, 도구 모음, 스케치, 도구 모음, 평가, 도구 모음 이렇게 이름이 있지요. 이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공면, 뭐 판금, 용접, 자, 이렇게 애드인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하면 되겠기에 선생님은 공면과 판금, 용접 이런 거는 꺼놨어요. 우리는 주로 피처와 스케치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우측 버튼 눌러서 선택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쪽에 도구 모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뷰 관련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자, 이 뷰 관련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작업 공간에 어떠한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 윗면, 우측면이라고 있는데 왜 면을 제공하고 있냐면 3D가 그냥 한 번에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면을 선택해서요. 그 선택한 면에다가 2D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걔한테 피처라는 덩어리 효과를 주면 3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을 선택하고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 스케치야 덩어리가 되어라 하면 이렇게 원기둥 형상의 3D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3개의 기본면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저장 한번 하고 면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자, 어떤 작업을 많이 했는데 푹 꺼져서 저장이 안 됐다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죠.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컨트롤 S의 생활화, 저장의 생활화. 자, 컨트롤 S 항상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의 저장 또는 옆에
아이콘, 저장 아이콘 또는 컨트롤 S라고 되어 있지요. 키보드의 한쪽 손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S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뭐 파일에 저장. 자, 위치해서 파일 이름 주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파일 형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이라고 해서 확장자가 내가 지정한 이름 뒤에 SLD PRT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SLD PRT로 저장되는 파일은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한 파트 파일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바꿔서 다른 3D 프로그램과 호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IGS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스텝 파일이라든지 뭐 DWG, DXF는 2D 파일을 번안하는 건데 뭐 잘 쓰진 않겠죠. 이렇게 확장자를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SLD, PRT, 파트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파일 이름 1번 저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위에 1번 파트가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저장한 이름으로 파일명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면을 선택해 볼게요. 솔리드웍스가 기본면 3개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숨겨진 상태인데요. 작업 공간에 방해가 될까봐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상태예요. 보이게 꺼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면 선택하고 클릭해 볼까요? 왼쪽 버튼. 자,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뭐 스케치, 보이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눈 모양이 있어요. 보이기를 눌러보면 자, 바깥 부분 보시면 정면이 작업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원래 있었는데요. 숨겨 놓았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숨기고 싶을 때는 정면을 선택하고 눈 모양 눌러주시면 다시 숨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면을 선택하고요. 우리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면 선택해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스케치 해주셔도 되고요. 정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 모음 중에 스케치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면에다가 스케치 합니다. 자, 우리 아직 스케치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다음 강좌부터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우리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이라든지 뷰 관련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일단 따라해 보세요. 하나 그려서 설명드릴 거니까. 자, 스케치에 와서 동그라미 모양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선택합니다. 클릭. 선생님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하는 건 계속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쫓아다녀요. 작업 공간 가운데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원점이라고 할 거예요. 원점은 X, Y, Z 좌표가 모두 0, 0,0,0인 상태예요. 원점의 가운데를 클릭, 쭉 드래그해서 나와서 클릭합니다. 자, 원이 그려졌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트리가 체크박스가 생성이 돼요. 이건 확인 상자인데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을 그렸습니다. 지금 스케치 공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정면에 있죠. 우리가 정면 선택하고 스케치하러 왔죠. X, Y 좌표인 정면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스케치 공간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도 알 수가 있고, 자,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갈 땐 두 가지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버튼 중에서 X 버튼 누르면 동그라미가 사라지면서 그냥 원점 취소 버튼이고요. 나가기 버튼을 이용하면 스케치를 유지한 자료 3D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가기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3D 공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로 우리 스케치한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뷰 디스플레이 좀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아이콘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녀석 뷰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뷰 방향 옆에 역삼각형 눌러볼게요. 자, 지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정면 옆으로 우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면은 물건을 나타내는 가장
앞부분. 자,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눈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정면. 자, 정면의 오른쪽이 우측면, 왼쪽이 좌측면. 위에서 봤을 때가 평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솔리드웍스는 지금 윗면이라고 하고 있죠. 자, 뒷면, 아랫면 되겠죠? 자, 요거 봤을 때 뷰 디스플레이 누르면 정면, 우측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면. 자, 돌아가죠. 좌측면 돌아가죠. 윗면 돌아갑니다. 아랫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디스플레이 눌렀을 때 제일 자주 사용하게 될 버튼, 등각 버튼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7번이에요. 자, 단축키는 여기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시면 컨트롤 1, 뭐 4, 2 이렇게 다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이거 제일 자주 쓰는 거 등각 보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각으로 봤더니 우리 평면에 작업 평면에 이렇게 등각 보기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X, Y, Z 좌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3D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뷰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자, 마우스가 항상 이 위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우리 왼손이 항상 키보드에 올라가 있지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그럴 때 스페이스바를 마우스 가운데 위치하시고 두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항상 방향, 뷰 방향 창이 뜹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가 있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뷰 방향 따라옵니다.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우리 자주 쓰는 버튼이 누구누구 있을까? 뷰 방향 중에서 자, 요게 정면도 많이 쓰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요거 수직보기 버튼인데요. 수직보기는 내가 한 스케치에 대해서 수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 수직보기 아이콘이랑 등각보기 아이콘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우리 요 두 개의 버튼 자주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방향 회전 확 금방금방 하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다 하시면 되겠죠. 자, 수직보기, 등각보기. 수직보기, 등각보기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덩어리를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만들어서 나머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트리에서 스케치를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작업 공간에서 직접 스케치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서 색깔이 바뀔 거예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피처 탭으로 넘어갑니다. 피처는 뭔가의 물성치, 덩어리를 갖고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형상을 말해요. 자, 피처에 와서 돌출 보스 베이스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오, 3D가 바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에 덩어리를 주는 과정이 3D가 만들어지는 과정 되겠습니다. 자, 보스 돌출 선택했더니 이만큼의 두께를 갖는데요. 두께의 값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쵸? 치수를 정확히 안 줬으니까 이 화살표 가까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두께값을 임의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두께값을 주신 후에 확인. 자, 트리에서 누르셔도 되고요. 작업 공간에서도 누르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명령 종료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등각 보기가 돼 있죠. 우리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면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측면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평면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등각 보기 해보시면 작업 공간이 확 뷰가 변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 방향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마우스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이 있죠. 가운데 휠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휠을
꾹 눌러주세요. 휠을 꾹 눌러줍니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휠을 누르면 회전이구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우스의 휠을 누른 상태에서 모니터 쪽으로 쭉 드래그, 휠을 굴려봅니다. 휠을 마우스 쪽으로, 모니터 쪽으로 굴리면 축소되고요. 내 몸 쪽으로 휠을 당겨보세요. 자, 그러면 확대가 됩니다. 이때 축소 확대의 기준은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확대해 보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휠을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축소, 확대, 마우스 휠을 이용한다. 자, 휠을 누르면 회전, 휠을 굴리면 축소, 확대. 자, 그 다음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을 누른 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컨트롤 키와 휠 버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화면 패닝, 이쪽 저쪽 왔다 갈 수, 물체를 왔다 갔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사용법 중요합니다. 마우스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해보셔야 돼요. 마우스 휠을 누르면 자, 어떻게 됐었죠? 로테이트, 회전. 자, 휠 앞으로 굴리고 몸쪽으로 굴리면 확대, 축소, 줌.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랑 휠 누르면 어떻게 됐었죠? 패닝. 자,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휠 누르고 당기고 컨트롤 키와 함께 이동하고. 자, 선생님 너무너무 헷갈려요 하실 수 있어요. 확대하다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또는 축소하다가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스페이스바 또는 위에 있는 뷰 방향 눌려서 등각보기 누르세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등각보기 눌러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다, 나는 마우스 사용 못하겠다 하시면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 이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전체 보기 누르면 전체 창, 확대 축소됐을 때 전체 보기 누르면 뿅 돌아와요. 단축키는 F. 또는 그 옆에 있는 영역 확대 상자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곳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으로 잡아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근데 아무래도 자, 그 옆에 이전 뷰는 그 이전 뷰로 돌려주는데 요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단면도 있습니다. 이 단면도는요, 우리 강의 진행되면서 따라하기 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따라하기에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시 유형 볼게요. 표시 유형은 말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 건데 지금 보면은 모서리와 면이 다 채워진 상태가 보여져요. 자, 여기가 모서리 선이죠. 이 모서리 선은 스케치하거나 3D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모서리 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가 면이죠. 모서리와 면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자,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모서리 표시 음영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음영 처리는 모서리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서리가 선택은 되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색칠이 안 되죠. 있는 상태, 은선 제거 상태. 스케치만 만화 같죠? 자, 그 다음에 안에 땡땡이 선, 은선이 보이는 은선 표시 상태, 그 다음에 모든 선이 실선으로 보이는 실선 표시 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서리 선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기본적으로 놓고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를 시작해 봤고요. 저장도 해 봤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피처에 와서 덩어리를 줘봤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조바심 갖지 마시고 남은 강좌 많이 있으니까 강좌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다 들은 다음에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